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예수님 탄신일, 큰 자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 자리에서도 이 화면을 펴놓고 오늘에 해당되는 생각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다른 것만 귀하게 보지 말고 자기 머리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그 생각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째, 자기가 자기 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늘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차원을 높이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바탕에서 자기 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이 귀한 만큼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서 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말을 귀하게 비싸게 그러기 위해서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땅 자연에서 자기 육 몸으로 다시 마음으로 다시 정신 말로 영혼까지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4차 가공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붙지 않습니까? 가치를 높여라. 차원을 높여라. 귀하게 여겨라. 몸값을 올려라. 비싸게 놀아라. 비싸다. 귀하다. 그렇죠? 비슷한 것은 별로 안 비쌉니다. 현격하게 월등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비싼 것입니다. 차원을 높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시공간, 입체세계, 3차원 세계, 이 세계에서 한 단계 높이면 4차원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4차원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4차원 세계입니다. 말이 4차원입니다. 시공간, 입체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물, 그걸 통하여 말을 한다, 깨닫는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차원을 높인 것입니다. 입체적인 시공간 3차원 세계는 행입니다. 행위. 우리 몸, 존재하는 몸, 이 몸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죠. 화폐 교환. 이 자연 만물 세계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세계, 과학적 사고, 과학 지식. 근데 한 차원 높이면 더 차원 높은 과학이 있습니다.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은 높은 차원의 존재예요.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왜?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차원, 2차원, 저차원으로 살아갑니다. 고차원적인 존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저차원에 속해서 거기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높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차원을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뛰고 달림으로 행함으로 시공간 속에서 내가 몸이 움직임으로 그때 내가 행하니까 뛰니까 운동하니까 그때 어떤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환하라, 바꿔라, 차원을 높여라, 이렇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교환하는 것이구나. 3차원을 4차원으로 높이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육지보다 넓은 것이 바다죠. 바다보다 넓은 것이 대기죠. 넓은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더 엄청난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구나.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영감의 세계에서 옵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마음에 뭔가 스쳐 지나가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4차원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온 아이디어, 생각을 붙잡아서 그것을 이 3차원 존재물과 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 뇌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은 저 공중에서 떨어져서 비가 스며들어서 땅에 떨어져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지구와 같습니다. 이 신령한 영감이 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 기운, 여름에는 여름비, 가을에는 가을 낙엽, 겨울, 눈, 이렇게 그 시공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자전공전, 태양계, 이 우주공간, 3차원 입체 공간, X축, Y축, Z축, 그렇죠?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3차원 세계, 입체 공간에서 우리 물질의 존재가 생겼습니다. 물질 존재. 이 물질계라고 하면 자연계, 물질계. 이 자연계, 물질계가 있죠. 이 자연계, 물질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계절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 육체가 활동을 합니다. 삶을 삽니다. 면과 면이 이루어진 시공간 입체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하며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물질의 존재 육체,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임해서 우리 육체에 마음, 생각, 정신이 임해서 마음, 생각, 정신이 성장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자라난다. 육체가 자라나듯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자라난다. 다시 표현을 한다면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가 만들어진다. 신기하죠? 신기한 것입니다. 이 3차원 세계에서 만들어지는데 3차원 세계에서 그냥 4차원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극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땅에서는 계절의 변화라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죠. 계절의 변화.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물, 식물, 동식물이 색이 변하고 형태가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이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색이 변하고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이 지상에 속한 각종 존재물들, 이 지상에 속한 각종 존재물들, 이 땅에 솟아나는 각종 식물들, 이런 동식물들, 이런 형태나 모양이나 색이나 색상이나 빛깔이나 이 존재물의 고유한 그 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지구 자전 공전 3차원 적인 시공간 속의 작용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생기고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존재의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것은 물질계, 자연계에 속한 물질적 존재물의 형태 변화, 형체 변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입체적인 세계, 시공간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속한 이 세계, 생태계 세계의 이 물질 존재물 있죠? 이 물질 존재물의 형체와 형상과 모양과 그 색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자연계,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냈어요. 맞죠? 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학문, 지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연계, 이 물질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육과 육, 물질과 육, 이 세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이 세계를 알게 해준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살폈어요. 물질이 어떤 존재를 이루었느냐. 먼저는 물질의 세계를 살핀 거예요. 우주 물질, 지구 물질, 이런 물질 세계, 육적인 세계를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육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가 어떠한 존재로 이루어지는지 웬만하면 이제는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원자가 있고 거기에 전자가 있고 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이쪽에 눈을 떴습니다. 인류가 이쪽에 눈을 뜨고 각 분야마다 자기가 그쪽에 깊이 생각함으로 그 세계를 발견했죠. 원자를 발견하고 전자를 발견하고 핵을 발견하고 양자세계를 발견하고 수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각종 화학,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물질세계도 물질 성분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물질 성분의 세계를 알아냈어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은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학문의 세계. 자, 이건 물질 세계. 그런데 인간은 물질 더하기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 있죠? 호기심, 관심, 마음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정신계라고 합니다. 물질계, 정신계.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음도 그와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세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차원의 과학적 그 분석 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계절 변화로 인해서 이 생물 변화가 일어난다.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를 이뤄요.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시대상이라고 합니다. 시대상,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시대상. 그걸 우리가 분위기라고 표현합니다. 분위기, 어떤 추세, 흐름, 추세다, 흐름이다. 그렇죠? 경향이다. 지금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누구나 다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쳐다보고, 맞죠? 인공지능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상세계, 인공지능의 세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3차원 세계, 입체적인 시공간 세계가 평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차원을 낮출 때 그때 착각, 착시가 일어납니다. 입체적인 이 세계가 평면 세계, 이 3차원이죠. 3차원 세계가 2차원 평면 세계로 단계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차원을 높이면 깨닫게 되는데 차원을 낮추면 착각, 착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깨달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인 이 입체적인 시공간, 이 속에 3차원 세계의 활동상 이런 것들이 평면, 스마트폰은 평면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평면, 곧 2차원입니다. 2차원으로 떨어져요. 차원을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 뇌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은 왜 일어나는가? 착시 현상, 착오. 왜 착오, 착시, 착각이 일어나는가? 이는 차원을 낮출 때, 차원을 떨어뜨릴 때,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3차원 세계의 이 입체적인 이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올라가야 비로소 착시,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착시, 착각도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근본은 3차원 세계의 존재물인데 이것이 2차원적 이런 스마트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쳐다보며, 영상을 쳐다보며 가상세계, 인터넷에서 쳐다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해합니다. 자기가 행한 걸로 만족해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움직인 걸로 만족합니다. 쳐다보는 것으로. 사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착각, 착시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번 착각에 빠지면, 착시 현상에 빠지면, 착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고 육의 행위도 빼앗깁니다. 차원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겠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고 이 차원을 높여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빠져 있으면 태양이 도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들이 개성적으로 다양하게 마음의 생각들이 화려합니다. 꽃을 피웠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런 마음이 왜 생겼는가? 누구는 이런 마음, 누구는 저런 마음, 각양각색으로 이러저러한 마음들을 사람들은 품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마다 선호하고 좋아하고 자기가 취미, 취향, 개성적인 자기가 늘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저마다 각각 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그 생각이 유튜브나 가상공간, 인공지능에서 그 생각이 비롯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획일적이에요. 기계적이에요. 그 생각이 관념이고 그 생각이 행함이 없어요. 이론적이고 그 생각이 붕 떠 있어요. 허상이에요.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생각, 실존이 없는, 실체가 없는, 행함이 없는 이론적인 가상, 그러니까 허영심, 허욕, 욕망, 욕심. 다시 말하면 우리 뇌가 착각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탐욕, 욕망,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눈으로 쳐다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잃은 줄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쳐다보면 순간 마음은 기쁩니다. 마음에서 무엇을 잃은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육신은 누워 있어요. 묶여 있어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만 빠져나갔어요. 마음은 관념의 세계, 가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 실제 있지 않는 이미지 세계, 그림자 같은 세계에 끌려갔어요. 빠져들었죠. 그리고 내 몸은 방에, 어떤 의자에 묶여 있어요. 감금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구속당했어요. 이러면서 마음과 육,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4차원 세계인데 내 몸은 3차원 세계에 존재합니다. 4차원과 3차원이 강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빠지게 되면 결국 망가집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차원 입체 공간에 속한 육이 행할 걸 행치 못하고 저 망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있지도 않는 그림자 같은 세계, 그런 착각에 빠진 4차원 세계, 모형과 같은 4차원 세계의 관념의 세계라고 하죠. 이 세계로 끌려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4차원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 가상 시대, 이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림자인지, 이게 실존체인지, 이게 허상인지, 이게 실물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형인지 이게 실존 인물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가짜와 진짜, 그렇죠? 이런 착각, 착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기루라고 합니다. 착각하면은 뇌가 그 신기루를 본 거예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뇌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뇌를 잘 봐야 돼요. 뇌에서 각종 착각이 일어나고 착오가 일어나고 착시가 일어나요. 생각의 착각, 착오, 착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살펴야 돼요. 생각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행위도 빼앗기고 몸과 마음을 통째로 송두리째 빼앗겨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망한다. 그래서 망하니까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신령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털려버렸어요.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털리면 안 돼요. 털렸다. 사람들을 표정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도 털렸구나, 저 사람도 잃어버렸구나, 저 사람도 빼앗겼구나, 저 사람도 거지가 됐구나, 저 사람도 속았구나, 저 사람도 당했구나, 사기당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나 인공지능, 가상세계, AI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게 돼요. 빼앗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말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죠. 자기 말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 것만 귀하게 여기지 뭐. 지금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타인들도 물론 귀하지만 타인보다 자기가 귀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싼지, 자기가 왜 비싼가, 자기 영혼 때문에 자기 말이 비싼 거예요. 비싸게 놀아야 된다고 하죠.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다소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석가 탄신이 아니고 예수 탄생. 온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 이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일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생일날처럼 그야말로 이날을 이용해서 쫑각색으로 자기 무대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자기 생일날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사랑의 근본의 실천자, 그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리지 않습니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자기 생일날이 아니다. 자기 생일날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은 옳죠. 그러나 오늘은 자기 생일날이 아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그가 구세주며 그는 어떠한 분인가. 그렇죠. 오늘은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을 잊지 말자. 그렇죠. 제삿날 정해놓고 자기 부모 제삿날, 조상 제삿날, 조상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생전 부모가, 조상이, 선조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사상만 밝히고 그런 것만 비중을 두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의미와 뜻, 그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남겼고 교훈했고 가르쳤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인류에게 무엇을 교훈했는가,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가
인류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날 공휴일이다, 휴이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항상 그날 의미, 뜻, 이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날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공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쑥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례한 거예요. 오늘 무례한 하루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